토론 종결 표결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차 경고합니다. 조용히 나가세요. 위증할 증인을 만들어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현재 사회 문제로 부각된 모해 위증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피고인을 위해서 또는 원고가 되는 고발인을 위해서 검사가 변호인과 작당해서 그런 일을 벌이거나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모해 위증을 벌여도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특정한 검사들에 의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검찰이 이런 사건이나 의혹의 감찰이나 수사를 개시하고 일탈한 검사들의 수사를 바로잡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검찰 상층부조차 제19 감싸기를 넘어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고 그런 수사를 독려하고 그런 수사로 원하는 결과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검찰 스스로에 의한 자정은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도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검찰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검찰은 자정 능력이 상실되어 보이고 행정지도와 인사권으로 검찰을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은 오히려 그런 검찰을 두둔하고 독려하는 상황. 그래서 어느 기관도 검찰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야당이 우위에 있는 국회는 유일하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입니다. 김영철 검사와 수감된 장시호 간의 불거진 모해 위증 사건. 일반적인 모해 위증도 끔찍한 검사의 일탈행위지만 장시호 녹취록을 보면 내연의 관계에서 거래된 모해 위증이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모해 위증이 어느 정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피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출정 기록을 살펴보자는 야권의 주장과 탄핵 청구에 들어있고 녹취가 있는 그날부터 출정 기록을 봐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맞섰습니다. 장시호가 재수감된 2017년 2월 6일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의 출정 기록까지 보자는 결의안을 상정하기 전 토론할 의원이 있는지 물어보는 정청래 위원장. 있습니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 네, 유상범 권사님 토론해 주시죠. 지금 우리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증인 간의 모해 위증과 관련한 부적절한 거래에 대해서 탄핵 사유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출정 기록 및 출정 기록 작성 시스템을 확인하는 이 내용으로 분명하게 이 수정을 요구합니다. 교도소에서 기록을 받아보면 되는 것인데 국회 법사위는 왜 교도소를 방문해서 출정 기록을 보려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교도소에서는 장시호 출정 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정 기록,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간 시간과 다시 들어온 시간, 이것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니고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의 출정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니 당연히 국회에서 현장 조사, 현장 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참으로 황당한 일인데 법무부와 검찰에는 달라 하지 않아도 제출하고 국회와 야당이 적법하게 요구해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유상범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2017년 12월 6일에서 2017년 12월 10일까지 한정해서 자료를 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의 출정 기록과 출정 기록 시스템을 볼 경우 어떤 문제가 추가로 발각될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유상범 의원의 토론이 끝나고 김용민 의원의 반박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토론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검사 시절로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 국회는 보다 폭넓게 조사할 수 있어요. 현장 검증은 법사위는요 피감기관에 대한 현장 검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결만 하면. 오히려 저는 위원장님 명확하게 더 하나 특정했으면 좋겠는 게요. 그 장시호 씨와 그다음에 구치소에 같이 있었던 정다은 씨가 거기 앉아서 수많은 대화를 나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편의 제공과 관련된 얘기들은 그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계속 옆방에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시호 씨가 수감돼 있던 그 방을 저희가 확인해서 그 옆방에서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지금 정다은 씨가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얘기들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를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검증에 우리는 검증 대상에는 기왕에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저희가 폭넓게 확인하고 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혹을 때려다가 혹을 덧붙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서영기 의원님 토론해 주시죠. 장시호의 녹취가 세상에 까졌는데요. 장시호 녹취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장시호 녹취는 장시호랑 친한 친구인 이준이라고 하는 장시호 친구가 정광훈 목사 쪽에 가서 공개한 겁니다. 녹취록이 네. 적은 것도 아니고 1,700개인데 네네. 1,700개를 이렇게 고의로 녹음을 했나요? 어떻게 했어? 아, 그게 아니고 저는 삼성 자동 녹음이 되는 기계 자체가 자동 녹음이었어요. 원래. 네. 자동 녹음. 자동 녹음이었고. 공개하게 돼서 이게 세상에 나왔고요. 그리고 장시호가 오빠, 김영철 오빠, 그리고 은밀한 곳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불러서 나에게 1년 6개월 구형이 떨어졌으니 법정에서도 1년 6개월이 떨어지고 2년의 집행유예가 떨어질 거야 라고 김영철 검사가 알려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녹취에 있어요. 김영철 검사가 이런 거 알려주면 됩니까? 그런데 그날 2년 6개월이 떨어지고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법원에서. 그랬더니 그날 밤 김영철 검사가 불렀다는 거예요, 장시호를. 그래서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달래주고 한밤중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용에 대해서 위증하는 내용의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시호의 아들 생일 파티를 검사실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겐다즈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녹취가 다 나왔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받으니까 50번 불렀다는 거예요, 장시호를. 50번. 여러분 7개월 정도 검찰이 수사하면서 50번 불렀는데 이 자료를 안 줘요. 뭘 숨기려고 안 주는 걸까요? 김영철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두 다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녹취는 장시호가 뻥친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뻥쳤냐 그랬더니 이제 문자가 나왔어요. 문자 주고받은 게. 오빠, 김영철 검사한테 오빠 연락처 좀 달래서 변호사에게 줬어. 이렇게 하니까 김영철 검사가 오케이 하는 게 2020년 10월 29일이에요. 오빠 검사, 이거 사적인 관계 아닙니까? 이렇게 사적인 관계 해도 됩니까? 이런 검사 두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탄핵 조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발언을 중재해 주세요. 자, 장경태 의원 그러면 마지막 토론해 주세요. 지금 김영철 검사는 오빠 검사로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검사입니다. 특히 이 수사 과정 확인서를 보면 2016년 12월 30일에 10시 10분에 조사 장소에 도착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시작을 오후 9시에서야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11시간이나 지나서 조사를 시작하게 됐는지 이 출정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수사 과정 확인서 다른 날 12월 31일자를 보면 도착 시간 14시입니다. 그리고 조사 시작은 17시 50분으로 3시간 50분이나 지나서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종료 시간은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공문서를 이렇게 작성합니까? 검사가 이렇게 무식하게 공문서 작성합니까? 정말 이런 정도의 김영철 검사를 비호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같은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치소 호송 차량은 개인정보입니까? 차량이 언제부터 인격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김영철 검사의 휴가 내역, 이게 공무원의 휴가 내역에 대해서 과연 사적으로 바깥에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밝히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철 검사의 휴가 기록이 왜 사생활입니까? 그랬기 때문에 현장 실사 검증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위원장께서 엄중히 꾸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서울구치소 재소자 유후 경험자입니다. 도착은 10시에 했는데 조사는 밤 9시 하고 장경태 의원 주장에 의하면 11시간 동안 수사를 안 했다는 건데 그러면 검사와 피의자 장시호는 11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장시호가 직접 메신저에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증과 마약과 관련된 친구의 범죄 무마를 청탁받고 오빠 검사들에게 얼마 동안 전화했다는 내용을 캡처까지 하면서 친구의 범죄 무마 청탁을 했다라고 자신은 특수부 검찰 라인이라면서 검사 오빠들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장시호가 자랑한 검사 오빠들 관련 영상을 목소리 위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검사한테 감히 본인 친구의 사건을 밤에 한 명도 아니고 두세 명한테 나는 특검 라인인데 하면서 전화를 걸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 될까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다들 점심시간인가? 안 봤네? 담당 검사가 누구야? 바보야, 밤 12시라고. 상대방 이 동생 저랑 친한 동생이죠. 낮인 줄. 왜냐면 당신 미국에 있을 때요. 미쳤네. 그 다음 밑에 내려보시면 또 의정부야? 너 의정부 사건이니? 이 뜻이야. 난 중앙특수만이니 라인이 될지 모르겠다. 본인은 중앙특수라인이란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대체? 보면 이제 나옵니다. 김창진 검사님, 박주성 검사님. 이거를 왜 보여주냐면요. 장시호는 지금 이 친구한테 굉장히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또 많이 걸린 게 많아서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었고 통화가 됐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직접 전화를 걸었고. 그래서 지금 특검 검사님들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수사단장 특검까지. 자신은 특수부 검찰 라인이라면서 검사 오빠들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아침 10시에 검찰에 불려갔는데 밤 9시에 조사를 시작했답니다. 장시호가 자랑한 검사 오빠들이 장시호를 너무 예뻐했나 봅니다. 이준희 씨와 전광훈이 2달 전에 장시호의 녹취록과 SNS 자료를 토대로 유튜브 대화를 나누는 영상을 보면 김영철 검사는 난리부르스를 추면서 당연히 자주 나오고 국민의힘 대표 안동훈도 만만치 않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